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YBM 김은형 교과서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1과부터 8과까지 그리고 스페셜 단원까지 모든 본문을 한 땀 한 땀 훑어갈 것이고, 그리고 각 본문 속에 녹아있는 핵심 문법들을 하나씩 공부하게 될 겁니다. 각 본문 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핵심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과까지를 공부를 하고 나면 총 16가지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16가지를 다 배운다고 해서 문법이라고 하는 큰 산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법은 다른 문법보다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문법이 다른 문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함께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문법 공부를 했지만 이 문법을 적용하거나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각 단원에 있는 핵심 문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문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체계와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배워야 되는 것들, 그리고 문법과 문법 간의 관계, 이런 것들 가지고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알파벳 공부를 시작했었겠죠? 이 알파벳을 익히고 나면 이 알파벳이 모여서 단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단어를 외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외우게 되겠죠.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띄어쓰기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단어입니다. I도 단어이고 워크도 단어이고 힘도 단어인 것이죠. 일부 단어들은 이렇게 축약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은 대체로 띄어쓰기를 통해서 단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2개 이상 모이면 이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를 영어로는 phrase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in도 단어이고 더도 단어이고 park도 단어인데 이 3개의 단어가 만나서 공원에서라고 하는 의미 덩어리가 된 것이죠. my도 단어이고 family도 단어인데 이 2개의 단어가 만나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또 의미 덩어리가 된 것이죠. 이런 단어 2개가 모인 덩어리를 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문법 설명을 할 때 명사구다, 부사구다, 동사구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때 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이면서 문법적으로 정말 중요한 단위가 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을 영어로는 clause라고 합니다.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동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봐서 잘 알 것 같긴 한데 이 주어라고 하는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문법에서 주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행위잖아, 아니면 어떤 상태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주어인데, 아직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품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문장 성분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주어와 동사가 모여서 완결된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면 이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문장에서 he가 주어이고 run, 달리다 이런 것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는 공원에서 잘 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온전한 의미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this is me 라고 할 때 this가 주어이고 is가 동사입니다.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이 의미 덩어리, 이것이 하나의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보다 약간 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장입니다. 문장을 영어로는 sentence라고 하죠. 아까 단어가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장을 구분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쉽습니다. 문장은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 문장 부호가 들어있습니다. 주로 마침표가 있거나 느낌표가 있거나 물음표가 있으면 문장이 하나 끝난 겁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을 보면 선생님이 본문 내용을 문장 단위로 전부 다 끊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이것을 좀 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주어이고 is가 동사입니다. 그는 크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의 절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뒤쪽을 봤더니 그는 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주어이고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또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이니까 이것도 역시 절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한 개의 문장 속에 2개의 절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장이 절보다는 약간 더 큰 개념입니다. 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그는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동사이죠. 그래서 그는 목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인데, 이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한 개가 들어가 있죠. 절과 문장이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장이 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장은 문장 속에 절이 3개, 4개 나오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이라고 하는 것과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 개념으로는 약간 다르다. 절보다 약간 더 큰 개념이 문장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문단을 영어로는 paragraph라고 하죠. 그리고 문단이 모이면 하나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문법에서 다루는 부분은 단어에서부터 문장까지의 영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여러 단어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문장을 뜯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 절 이것들을 함께 뜯어보고 분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문법 공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단어가 모여서 구가 되고 구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만드는 최소 덩어리가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단어가 모여서 결국 문장이 되는 것인데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우리 문법 용어로는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를 영어로는 part of speech라고 합니다. 자,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말의 한 부분, 또 말의 한 조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서 보는 모든 단어들은 각자 다 품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품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핵심 품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기본 8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사가 8가지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품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품사를 8개를 꼽아서 이것을 8품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문법에서는 8가지 품사가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또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어떤 품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8품사를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파생되는 문법이나 하위 분류를 이해하는 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과 함께 이 8품사에 대해서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용어들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품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명사를 영어로는 noun이라고 부릅니다. 명사는 보통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 우정 이런 것들도 명사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다양한 단어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명사 몇 개만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목욕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이고 학교도 명사이고 공원도 명사이고 만화도 명사이고 이야기도 명사이죠. 가족, 친구, 만화 이런 것들이 다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명사와 함께도 중요한 품사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사를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자가 대신한다 할 때 그 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를 쓰고 나서 그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지칭할 때 그때 똑같은 명사를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똑같은 말을 2번 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특히 많이 사용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본문을 보게 될 텐데 대명사가 없는 본문을 만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만큼 대명사가 자주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대명사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첫 문장에서 보이는 he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라고 할 때 그는 앞에서 누군가를 지칭했겠죠?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강아지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강아지를 언급하고 나서 그 강아지를 다시 지칭할 때 그때 쓰는 것이 이 he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I도 역시 대명사겠죠?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는데 그 화자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 I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대명사를 만나면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 쓴 건지를 빨리 구분해야 됩니다. 대명사가 워낙 많이 나오고 같은 대명사가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같은 대명사인데도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정확히 찾지 않으면 문장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명사가 보일 때마다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품사 중에 형용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나 어떤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big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형용사이죠. 그는 크지 않습니다. 크다, 작다 이런 것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명사 앞에 얼마든지 형용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인데 공원은 공원인데 작은 공원입니다. 그러면 small park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small 같은 것들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fun 같은 형용사를 넣어서 이 명사 스토리를 꾸며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형용사입니다.
또 다른 꾸며주는 품사로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사는 형용사와 달리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그는 먹습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먹냐면 많이 먹습니다 할 때 이 많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는 연습합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연습하냐면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할 때 매일매일 이런 말들이 또 부사입니다. 부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요. 생략해버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한 품사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치사를 영어로는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전, 앞에, 치, 위치시킨다 라고 해서 앞에다가 두는 거, 이것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뭐 앞에 두는지가 중요하겠죠? 주로는 명사 덩어리 앞에 두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꼭 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나 대명사 같은 이런 명사류 앞에다 두는 것을 전치사라고 합니다. 아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라고 했었죠? 그 명사 앞에 여기에 있는 in 같은 것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보통 명사 앞에 붙어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위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를 명사에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당연히 단독으로 쓸 수는 없겠죠. 전치사와 명사는 함께 붙어 다니는 문법입니다. 전치사도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치사는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따로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품사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속사는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뭔가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자,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여기에 but 같은 이런 것이 접속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but은 왼쪽에 있는 이 절이라고 하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절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과 절을 하나로 붙여줘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and 같은 것도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and가 붙여주는 것은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 가족과 친구를 붙여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이겠죠. 접속사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접속사에 대해서 별도로 배우는 단원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탄사라고 하는 품사도 있습니다. 감탄사라고 해서 꼭 감탄을 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타낼 때도 있고 사람을 부를 때도 쓰고 인사말에도 쓰고 하는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이 감탄사입니다. 오, 아, 웰, 헬로, 등등등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런 감탄사는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감탄사는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덩어리입니다. 중학교 문법에서 감탄사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데 이 감탄사라고 하는 독특한 품사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8가지 기본 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품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동사를 들겠습니다. 동사를 영어로는 verb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동사를 지칭할 때 V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사가 핵심적인 문법입니다. 동사에도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2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동사인데 대부분의 영어 문장에는 동사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탄사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은 예외적으로 동사가 없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문장들은 항상 동사가 들어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동사만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is, eat, like, walk, run, eat, draw, make, draw, practice, enjoy 이런 것들이 다 동사입니다. 모든 문장에 동사가 다 들어있죠? 자, 그러면 방금 봤던 그 동사 중에서도 모양이 조금 특이한 비동사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동사에는 모양이 3가지가 있습니다. am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고 is라고 하는 비동사 그리고 are라고 하는 비동사 이 3가지를 묶어서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비동사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언제 am을 쓰고 언제 is를 쓰고 언제 are를 쓰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 다 일반 동사입니다. 우리 좀 전에 봤었던 그 동사 중에서 like라든지 eat라든지 walk라든지 ru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이겠죠.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일단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동사의 다른 이름이 연결동사라고 부릅니다. 연결동사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연결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동사입니다. 뭐와 무엇을 연결하냐면
왼쪽에 있는 주어와 오른쪽에 있는 보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문장 성분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얘기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이어주는 역할을, 그래서 뭐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어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이것은 나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과 나가 is라고 하는 비동사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것이 곧 나입니다. I'm a student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도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있죠. 이 비동사가 하는 역할은 왼쪽에 있는 I라고 하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student라고 하는 이 정보가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동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품사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품사는 결국 단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사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이 동사 중에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비동사라고 하는 것과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동사와 함께 품사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이 대명사가 있는데, 이 대명사 중에 한 종류 중에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중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품사 중에는 8가지가 있고, 근데 이 8가지가 끝이 아니고 이거 말고도 다른 품사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8가지 품사를 익히는 게 또 끝이 아니고 그 각각의 품사에는 또 하위 분류가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죠? 대명사만 하더라도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제귀대명사 하면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하나씩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 8품사를 먼저 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그 8품사 중에 아주 일부분을 잠깐 다루는 겁니다. 대명사 중에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onal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인칭이라고 해서 보통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동물이나 사물을 언급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동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인칭 대명사 얘기로 넘어오냐 싶겠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인칭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인칭을 3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 화자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숫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쓴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화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입장은 1인칭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있겠죠? 어려운 말로 청자라고 부르는데 이 청자의 관점을 2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를 전부 3인칭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인칭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I라고 하는 것이죠. 2인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You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 남자일 때는 He, 여자일 때는 She, 그리고 사물 또는 동물일 때는 It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이것이 인칭 대명사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이미 I가 뭔지 He가 뭔지 이런 것들은 다 본 적이 있죠. 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일 수 있겠죠. 단수이냐 복수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이면 그때는 we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리고 역시 듣는 사람, 청자도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되면 이때는 모양이 똑같은 you가 됩니다. 그리고 3인칭에서도 그들, 그것들 이렇게 복수의 개념이 되면 이때 쓰는 대명사가 they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 이렇게 인칭에 대해서 구분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각 인칭 안에는 단수의 개념과 복수의 개념이 함께 있다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인칭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격변화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I다, You다, He다 하는 것들은 주어로 쓰일 때의 모양을 말합니다.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오는 그 주어 자리인데 이런 것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은는, 이가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주어입니다. 나는, 우리는, 너는, 그는 이런 것들이 주어이고 이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이 주격입니다. 주격일 때의 모양은 이것이고, 그러면 주격 이외에 다른 격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소유격이 있습니다.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인데,
나는 이라고 할 때는 I이지만 나의라고 할 때는 모양이 바뀌어서 my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라고 할 때는 our가 되겠죠. 나머지 대명사들의 소유격은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격으로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격은 뭐뭐뭐뭐을, 를 이런 것을 목적격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이라고 할 때는 me가 되고 우리를 이라고 할 때는 us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봤던 것들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지 언제 I를 쓰고 언제 my를 쓰고 언제 me를 써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you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 너는 일까요? 너를 일까요? 이때 you는 너를 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목적격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이 you를 쓴 게 아니라 이 you를 쓴 거겠죠. 모양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될 뿐입니다. 여기에 my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I를 쓰지 않고 my를 쓴 이유는 이 자리가 나의라는 말을 그런 소유격의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서 I를 쓰지 않고 my를 쓴 거겠죠. 이거 말고도 소유대명사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소유대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것이라고 할 때는 mine이 되고 우리의 것이라고 할 때는 ours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인칭 대명사의 소유대명사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을 특히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 안에도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팔품사 중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동사와 함께 대명사, 그 대명사 중에 아주 일부분으로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두 개의 문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비동사에는 세 가지 모양이 있다고 했었죠? am이라고 하는 것과 is라고 하는 것과 are라고 하는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언제 이 세 가지를 각각 쓰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인칭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비동사를 쓰는지 한번 표시해 봅시다. I는 am을 쓰고 we는 are, you도 are, 그리고 he는 is, she도 is, it에도 is, they일 때는 are를 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am을 쓰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주어가 I일 때 그때 쓰는 비동사가 am이고 그리고 is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 이때 is를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ar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알려면 인칭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 인칭을 구분하는 것이 결국은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이 문법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주어를 보면 그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am을 쓸지 is를 쓸지 are를 쓸지 판단할 수 있겠죠. 또 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문법을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불렀는데 이 일반 동사도 비동사처럼 모양이 바뀝니다. 이 모양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긴 할 텐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동사의 모양이 있는데 그 동사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냐면 이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그리고 시제가 현재 시제일 때 우리 시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즉 과거 시점이 아니라 지금 시점을 말하는 것을 현재라고 하는 건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는 일반 동사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이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문법이 여러 차례 등장할 텐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실제 문장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eet my favorite. 나의 좋아하는 것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참고로 여기에는 문장 부호가 없죠. 문장 부호가 없으니까 이것은 문장은 아닙니다. 제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favorite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품사가 형용사로 나오기도 할 것이고 명사로 나오기도 할 겁니다. 형용사로 가지고 있는 뜻은 마음에 드는, 매우 좋아하는, 총애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 쓰였을 때 뜻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좋아하는 대상, 좋아하는 물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favorite은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끝에 s가 붙어 있죠.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명사로 쓰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면 그 단어는 기본적으로 2가지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금 favorite이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단어들은 2가지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2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할 때는 한 가지 뜻만 외우지 말고 다른 품사의 다른 뜻도 함께 외우는 것을 습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Hello everyone, 안녕 여러분들 할 때 이때 hello, 아까 우리 팔품사를 배웠는데 그 팔품사 중에서 품사로는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탄사는 보통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Everyone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 everyone 이겠죠? I am 시원 하고 마침표,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I가 품사로는 대명사이죠. 그리고 여기에 am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비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I는 1인칭 단수인 대명사. 대명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인칭 대명사.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 뒤에는 비동사로 am을 씁니다. 이 am이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I와 뒤에 있는 시원이 같은 대상이다 라는 것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시원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문법 용어를 일부러 좀 많이 쓰겠습니다. 문법을 정복하는 가장 쉬운 비결은 문법 용어에 친숙해지는 것인데요. 이 문법 용어에 친숙해지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노출되는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이 도와주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만 보자면 문제가 좀 있는 문장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는 주어 동사 같은 것들이 꼭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it is를 넣었다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문장이 되는데 보통 이런 일상회화에서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 주어나 동사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용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관자가 익숙할 관자를 씁니다. 우리 왜 습관이라고 할 때 그 관자인데 습관처럼 익숙해지고 굳어진 겁니다. 여기에 용자는 사용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굳어져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 익숙하게 자주 사용되는 거, 습관적으로 쓰는 말, 이런 것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ixed expression 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 본문 중에는 이런 관용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관용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문법의 기준으로 따지면 틀리고 이상하고 어색한 것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것을 틀렸다,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흔히 쓰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문법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관용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My favorite things are in these photos.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 사진들 속에 있습니다. 품사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에 thing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입니다. 명사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죠. 이 favorite이 2가지 품사로 주로 쓰인다라고 했는데 방금 여기에서의 품사는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품사로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는 I라는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형태, 그래서 나의라는 그런 의미로 쓰기 위해서 모양을 바꿔서 격변화를 시켜서 만든 my입니다. My favorite thing 이라고 하는 3개의 단어가 만나서 한 개의 의미 덩어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things라고 하는 명사인데 3개의 단어가 만나서 한 개의 덩어리를 이룬 거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명사구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알고 명사라는 것이 뭔지도 아니까 이것들이 만나서 명사구가 됐구나라는 이 말을 이제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명사구 덩어리가 주어 자리인데요. 이것은 1인칭일까요? 2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죠? 그러니까 3인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이겠죠? 복수인 주어 뒤에는 비동사를 a를 써야 되겠죠? 이 자리에 is를 쓰면 틀리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사진들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라고 할 때 사진이라는 것도 역시 명사입니다. 명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this는 단수형 앞에 쓰는 것이고 these는 복수형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떠보면 여기에 i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품사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 중에서도 방금 여기에 in은 장소나 공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그 공간 중에서도 어디 안쪽을 의미할 때 이럴 때 쓰는 것이 전치사 in입니다. 이 사진들 속에 있습니다. This is my puppy 호두. 이것은 나의 강아지
호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 품사로는 대명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사진이 있겠죠? 그 사진을 콕 집어서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말이 this인 거니까 역시 대명사입니다. 참고로 이때 this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인칭 대명사는 아닙니다. 인칭 대명사에 속하진 않죠.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이것은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별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일단 this가 대명사다라는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 문장 기호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콤마이죠. 콤마도 쓰임이 정말 다양합니다. 뭔가를 열거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방금 같은 콤마는 열거하는 콤마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강아지라고 하는 말과 오른쪽에 있는 호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대상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죠. 이런 같은 대상을 얘기할 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콤마, 이것을 동격의 콤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동격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얘기할 때 퍼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도그를 쓰지 않고 이것을 좀 더 귀엽게 표현하려고 퍼피라고 하는 말을 쓰죠. 뭔가 좀 귀엽고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은 kitty이죠. 새를 귀엽게 부르는 말은 birdie입니다. 토끼를 귀엽게 부르는 말은 bunny이고요. 그리고 오리를 귀엽게 부르는 말은 ducky입니다. 퍼피도 그 중에 하나겠죠. He is lovely and cute. 그는 사랑스럽고 또 귀엽습니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h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대명사, 그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빨리 찾아야죠. 특히 인칭 대명사는 앞에 한번 등장했던 대상을 다시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자리 또는 앞문장에 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서 he가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내 강아지 퍼피, 그 퍼피 호두를 대신해서 쓴 말이 he입니다. she를 쓰지 않고 he를 쓴 걸로 봐서 암컷이 아니라 수컷인 것을 알 수 있죠. 동물인데 왜 사람한테 쓰는 인칭 대명사를 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동물이라고 해서 it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요즘에 동물이 가족과 같은 급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한테 쓰는 인칭 대명사를 흔히 씁니다. 그래서 암컷일 때는 she, 수컷일 때는 he 이렇게 흔히들 씁니다. 우리 강아지 호두는 사랑스럽고 또 귀엽습니다. 사랑스러운 이런 것이 형용사이고 귀여운 이런 것이 또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and 같은 것은 품사로 뭘까요? 그렇죠. 접속사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법 하나만 좀 점검하고 갑시다. 여기에 and 같은 것이 접속사인데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보면 어떤 명사를 대신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접속사를 보면 그 접속사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는 lovely라고 하는 형용사와 cute라고 하는 형용사 두 개를 붙여주고 있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짧아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되면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서 접속사가 문장 속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방금처럼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면 엉뚱하게 문장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접속사가 보이면 그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정확히 찾는 것을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He is 1 year old. 그는 할 때 이때 he도 이 강아지 호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는 1살입니다. he는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 그리고 단수이죠. 3인칭 단수일 때 쓰는 비동사는 is였습니다. 1살이다 라고 표현할 때 1 year old라고 했는데 숫자를 가지고 단위를 쓰는 표현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10m다 라고 하면 10meters인데 이 뒤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10 meters wide라고 하게 되면 폭이 10m가 된다라는 말이고 deep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게 되면 깊이가 10m가 된다라는 말이고 tal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게 되면 높이가 10m이다, 키가 10m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thick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두께가 10m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도 1 year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한 단위를 쓰고 나서 old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면 1년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1살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He is not very big but he eats a lot. 이때 he도 역시 강아지 호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3인칭 단수 뒤에는 비동사를 is를 씁니다. 이 강아지 호두는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하고 나서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이제 품사 한번 따져봅시다. he는 대명사이죠. be는 동사,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였습니다.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인데 바로 앞에 보니까 very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네요. 이 very가 하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품사로는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he는 대명사이고 it는 동사이죠. 그리고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입니다. 그리고 a lot 이런 것들은 부사입니다. 많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와 lot이 합쳐져서 부사가 됐는데 그러면 단어가 두 개가 모인 거니까 이거는 부사구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not 같은 이런 말, not을 붙여서 부정어를 만들었는데 이 부정어도 품사로는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끼어있는 이 but은 접속사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접속사가 나오면 그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왼쪽 오른쪽 찾아야 되겠죠. 이때 but은 앞에 있는 he부터 be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라고 하는 덩어리와 그리고 뒤에 he부터 a lot까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접속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이 하나 보이죠? 이때 he는 우리가 인칭으로는 3인칭 단수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뒤에 일반 동사가 나올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3인칭 단수 뒤에 나오는 동사는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s를 붙이거나 또 어떤 단어에서는 e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하는 동사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s가 들어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이라 다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영어의 품사 중에 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는데 이 동사에는 크게 비동사와 그리고 일반 동사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에 대해서 부정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비동사일 때는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부정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문장에서 원래는 he is very big 이라고 하는 문장인데 여기다가 not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죠. 그는 매우 크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동사일 때는 여기에다가 not을 바로 붙이지 못하고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n't 또는 doesn't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do 또는 does 같은 것을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조동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don't나 doesn't를 앞에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 때에는 바로 뒤따라오는 이 일반 동사를 항상 원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he eats a lot 이라고 해서 그는 많이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문장을 부정형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 it이 일반 동사이니까 여기 앞에다가 don't나 doesn't를 넣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주어가 he이니까 don't를 쓰지 않고 doesn't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doesn't라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it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원래 형태인 it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s 이런 거 붙이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he doesn't eat a lot 이라고 하면 순식간에 반대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 비동사일 때는 not만 붙이면 되고 일반 동사일 때는 don't나 doesn't를 붙이는데 특히 조심할 것은 이 don't나 doesn't 뒤에는 동사의 모양이 원래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요거만 기억합시다. 다음 문장이 바로 그 문법이 적용됩니다. He doesn't like bath.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나왔죠. bath에다 s를 붙여서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역시 이때 he가 가리키는 것은 강아지이죠. 우리 강아지는 목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데 그러면 이 문장을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그대로 he이겠죠. 그러고 나서 doesn't를 빼고 일반 동사를 써야 되는데 like 라고 쓰면 안 되죠. he가 3인칭이고 단수이니까 3인칭 단수인 주어 뒤에서는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서 s를 붙여서 he likes bath 이렇게 다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I walk him every day after school. 나는 그를 이라고 할 때 이때 그도 역시 강아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he를 쓰지 않고 him을 쓴 것은 그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을 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칭 대명사를 격변화시켜서 him이라는 모양으로 바꾼 거죠.
선생님이 일부러 자꾸 문법 용어를 반복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에 work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이죠? 일반 동사 work는 걷다라는 뜻도 있고 걷게 하다, 산책하다, 산책시키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는 우리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매일매일 산책시킵니다. 학교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품사 한번 말해보고 갑시다. I는 대명사, work는 동사였고 힘도 역시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 그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목적격으로 쓴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everyday 같은 이런 말들은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근데 단어가 두 개 모였죠? 그러면 그냥 부사라고 하면 안 되고 부사구라고 하면 되겠죠? 학교 이것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 쓴 after 같은 것은 전치사입니다. 참고로 영어 단어 중에 everyda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한 단어이고 여기는 everyday라는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 쓰인 everyday는 품사로 형용사로 주로 쓰입니다. 일상의,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뒤에 명사랑 함께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입는 옷 그러면 everyday clothes가 되고 매일매일 쓰는 물건 그러면 everyday stuff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everyday이고 everyday를 띄어서 쓰면 부사가 됩니다. He runs well in the park. 그는 이라고 할 때 he도 역시 강아지겠죠? 달립니다. 동사. well. 잘 달립니다. 잘. 이런 것들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라고 할 때 in. 이런 것이 전치사이고 park는 명사이죠. 그리고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지만 명사 앞에 쓴 이 더 같은 것을 품사로는 관사라고 합니다.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팔품사에는 관사라는 것이 없었죠. 어떤 사람은 이 관사를 형용사의 하위 분류로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관사를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팔품사가 됐든 구품사가 됐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사가 하는 역할이 뭔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은 관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e.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 이런 것들이 대명사, is는 동사,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 그리고 me는 대명사.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me는 나를 이라는 목적격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I를 써야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원래 문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자리에 I를 쓰는 것이 맞긴 한데 근데 일상 회화에서는 me라고 하는 목적격을 훨씬 더 많이 쓰고 훨씬 더 편하게 씁니다. 친근하게 쓰는 이런 말들을 구어체라고 하고 this is I 같은 이런 것들을 문어체라고 합니다. 글자로 쓸 때랑 말로 할 때가 약간씩 표현이 좀 다른 건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어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문법과는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이 원어민 화자들 사이에서는 익숙해진 표현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구어체에서는 주격을 써야 되는 자리에 이렇게 목적격 형태로 쓰기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this is me라고 하지 않고 this is I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딱딱하고 격식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만 이해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I draw cartoons and make stories. 나는 그립니다. 만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만듭니다.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 품사로는 대명사, draw는 일반 동사, cartoon은 명사이죠. 명사는 보통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d는 연결해주는 접속사이고 make는 동사죠. 일반 동사. 그리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명사이죠. 원래 모양은 story인데 이것에 복수형을 만들 때 y를 떼고 i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듭니다. 자, 이제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가운데 있는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뒤를 봤더니 make라는 일반 동사가 보이죠? 그러면 앞에서 동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draw라고 하는 1번 동사와 make라고 하는 2번 동사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and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립니다. 나는 만듭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and이겠죠? 이런 구조와 뼈들을 찾고 나면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나는 만화를 그리고요. 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I don't draw well, but I practice every day. 나는 그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 이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 동사 앞에다가 don't를 붙였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법입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반대말이 돼서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 이때 잘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연습합니다. 이런 것이 동사이죠.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이런 것이 부사입니다. 부사 중에서도 단어 두 개니까 부사구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 but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품사로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볼까요?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but 앞에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접속사 앞에 콤마가 있을 때는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이어줄 때, 특히 절과 절을 이어줄 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 문장에서는 but 다음에 있는 I부터 everyday까지의 한 개의 절과 그리고 I부터 well까지 또 한 개의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이다. My family and friends enjoy my cartoon.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즐깁니다. 동사, 나의 만화를 즐깁니다. 역시 cartoon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cartoon은 당연히 명사겠죠? 여기에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는 것은 너무 쉽죠? 왼쪽에 있는 family라고 하는 명사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명사, 이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and였습니다. Welcome to my metaverse gallery. 환영합니다 라고 할 때 이 welcome 같은 이런 말이 품사로는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이 뒷부분은 사실상 없어져도 이 welcome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문장이 하나 완성될 수 있죠. 그리고 welcome이 항상 감탄사인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동사 welcome이 될 수도 있습니다. I welcome you 그러면 그때는 동사가 되죠.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warm welcome 그럴 때는 또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you are welcome 이라고 할 때는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웰컴이 다양한 품사로 쓰이죠. 나의 메타버스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타버스는 그 인터넷 속의 가상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아바타도 만들고 그 안에서 놀고 또 친구들과 공부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해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써본 친구들은 메타버스가 뭔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This is my favorite place. 이것은 나의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역시 this라고 하는 것은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is를 썼네요. 연결해주는 비동사였습니다. I hang my drawings and Hodu's photos in the gallery. 나는 대명사, hang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죠. 이 동사 hang이 뜻이 참 많은데요. 걸다, 매달다 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그림들을 겁니다. 그리고 호두의 사진들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and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나의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호두의 사진 이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 그림도 걸고 호두의 사진도 겁니다. 어디에 거냐면 갤러리 안에다가 겁니다. 그러면 갤러리가 우리 품사로는 명사가 되고 in 같은 것이 전치사이죠. My friends come and leave a comment. 우리 친구들은 come, 옵니다, 동사, 그리고 and 접속사. leave라고 하는 것이 역시 동사인데 이 leave가 뜻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남기다 라는 뜻도 있고 내버려 두다 라는 뜻도 있고 등등등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방금 여기에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코멘트를 남깁니다 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가운데 있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동사 come과 오른쪽에 있는 동사 leave를 연결해주고 있죠. 친구들은 옵니다. 친구들은 남깁니다. We chat and have fun here. 우리는 대명사 채팅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것이 동사이죠. and는 접속사이고요. have도 역시 동사, 그리고 fun 이런 것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그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1번 동사 chat과 오른쪽에 있는 2번 동사 have를 붙여주고 있겠죠? 우리는 chat합니다. 우리는 재미있게 놉니다. 이때 have fun은 재미를 가진다인데 그냥 재미있게 논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가상 공간 속에 있는 이 갤러리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Please come and visit my gallery. 오십시오. 동사. and 접속사 그리고 방문하십시오 동사 갤러리는 명사이죠. 그리고 나의 갤러리이니까 I라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형태로 쓴 my였습니다. 이 please를 부사라고 하는데 please는 보통 이렇게 동사 앞에 붙여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할 때 please 같은 부사를 붙이죠.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come과 오른쪽에 있는 visit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이겠죠. 그랬더니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호두 it's so cute. 호두는 강아지 이름이었죠. 너무 귀엽네요. 호두는 품사로 뭘까요? 명사입니다.
그리고 호두처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경우들이 있죠. 문장 속에 나와도 이때 h를 대문자로 쓸 텐데 이런 이름을 고유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명사라는 정도만 말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호두는 당연히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is를 쓴 겁니다. 귀엽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너무 귀엽다라고 할 때 이때 so는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이런 것을 부사라고 합니다. I like your new photos. 나는 대명사 좋아합니다. 동사, 일반 동사. 당신의 새 사진들을 좋아합니다. 사진은 명사죠? 그러면 명사 앞에서 새로운 사진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품사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your는 you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모양을 바꿔서 쓴 건데 이때 your는 너의 라는 뜻이니까 이런 것을 소유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이때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그렇죠. like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like 앞에다가 don't를 붙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문장은 부정문이 되겠죠. 오늘 일과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중요한 개념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그 단어가 모인 것이 구이고 또 주어, 동사, 의미 덩어리가 완결된 것이 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이름으로 붙인 것이 품사이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품사에는 8가지 기본 품사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품사 중에 오늘은 대표적으로 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동사와 함께 대명사라는 것도 한번 살펴봤다 그죠? 그러면서 이 동사는 또 크게 비동사가 있고 또 일반 동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이 비동사 안에는 모양이 3가지가 있어서 am과 is와 are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명사 중에 한 종류로 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칭 대명사를 이해하려면 인칭이라는 개념,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각 인칭에 따라서 비동사도 달라지고 그리고 일반 동사도 모양이 달라지는데 특히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에다가는 s나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도 공부했었죠. 비동사가 있을 때는 뒤에 not을 붙이기만 하면 되고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don't나 doesn't를 앞에 붙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부정문이 된다. 이거 외에도 우리는 오늘 문장 속에서 다양한 품사를 구분하는 것을 연습해봤습니다. 이 품사라고 하는 개념은 중학교 문법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앞으로 이어지는 문법의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의 품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품사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고 앞으로 이어지는 많은 본문에서도 직접 품사를 한번 구분해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개념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